아시아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있다면 일본에는 일본의 추석이라는 최대 명절 오봉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봉. 저는 오봉이라고 해서 옛날 시골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사투리로 저기 가서 오봉 갖고 와라 막 이러시거든. 그래서 그런 오봉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는 최대 명절 오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봉을 보름 정도 앞둔 일본의 1995년 7월 30일 그날은요, 한국으로 치면 강강술래와 같은 전통 민요 탄코 우세츠라는 민요 가락이 온 시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구수한 곡조가 잦아들기 무섭게 이날 밤에 9시 17분경 일본에요, 하치오지시라는 곳의 오마치조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성 5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사망한 사람은 총 3명이 사망을 했어요. 당시 47살의 슈퍼마켓 여직원이었던 김씨. 지금 이제 일본 이름은 다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김씨 그리고 이제 최양 정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47살의 슈퍼마켓 여직원 김씨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계산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17살 여고생 최양 그리고 16살의 정양까지 이 세 사람은요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서 숨져 있었고요. 시신은 이 슈퍼마켓의 2층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층이 슈퍼마켓, 2층이 사무실. 이 사무실에서. 경찰은요, 이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행적을 재구성해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일 오후 5시쯤에 남성 직원 한 명이 먼저 퇴근을 하고요. 그 가게에는 여직원 김씨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요, 학교를 마친 최양이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당시에 인근 고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이었던 이 최양은요, 가게와 3분 거리에 있는 되게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가게 바깥은 되게 유달리 시끄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일본의 최대 명절 오봉, 슈퍼마켓과 100m가량 떨어진 공원에서 이 오봉맞이 육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 여럿이 둥글게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돌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회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바깥은 되게 시끄러웠던 거죠. 그렇게 저녁 7시경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에 이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날 휴무였던 가게 알바생 바로 정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량도 원래는 이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죠. 이 정량이 자기 휴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게를 찾아왔던 이유는요, 바로 자기보다 1살 위인 이 최양과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알바 끝나면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정량은요, 이 가게에서 이 최양의 근무가 끝나는 밤 9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너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김씨는요, 밤 8시쯤에 계산대를 정리하고 슈퍼마켓 2층 여기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이날은요, 공원에서 열린 강강술래 같은 그런 이 대회, 잔치 때문인지 손님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 8시 51분경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니까 근처 공원에서 이 육무 대회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탄코 우세츠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강강술래 같은 노래를 막 부르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강술래 막 이러면서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최양은요, 가게 이제 문을 닫으면서 달걀과 우유를 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밤 9시 17분경에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정체불명의 총성이 가게 안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소리가 난 곳은 가게의 2층 사무실. 이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던 이 김씨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씨야 너 오늘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말한 지 불과 2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씨가 이씨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나 좀 데리러 와라 나 거의 끝나가는데 하고 딱 끊었는데 2분 지나가지고 바로 총성이 울린 거예요. 그것도 한 발이 아닌 무려 4발 더해가지고 총 5발이 팡팡팡. 그렇게 얼마 안 가서 이 김씨의 전화를 받았던 이 이씨가 가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김씨가 이씨한테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씨가 가게 앞으로 딱 도착을 했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김씨가 가게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이씨가 밤 10시경에 가게 주인과 함께 이 2층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딱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가게 안의 상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바로 김씨 그리고 최양 그리고 정양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을 해 있었던 겁니다. 현장은요 살인 현장 치고는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뭐 피해자들이 발견된 곳에 그 피 웅덩이 그런 게 져있긴 했는데 난잡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김씨는요 머리에 이제 총을 2발을 맞고 사무실 안쪽 금고 옆에 지금 여기 금고 옆에 기댄 듯이 쓰러져 있었어요. 두피에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총에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습니다. 이 범인은요 이 김씨 머리에다가 바로 직타로 총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쏜 걸로 추정을 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만약에 이때 김씨가 살아있었다면은 이렇게 된 상태로 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꼈겠어요. 최양과 그리고 정양은요 손과 입이 접착 테이프로 이제 묶인 상태에서 머리에 한 발씩 이제 총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범인이요 이 세 사람을 죽인 뒤에 쏜 건지 아니면 죽이기 전에 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쪽에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금고에 탄흔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고에 총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무래도 쐈던 이 5발 중에 4발은 이 세 사람한테 쏜 것 같고 나머지 한 발을 이 금고에다가 쏜 것 같은데 그렇단 얘기는 돈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에도 총을 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돈을 노린 거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노린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비밀번호가 걸어져 있었던 이 금고의 돈을 범인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이렇게 다 죽일 게 아니라 그냥 김씨를 협박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뭐 돈을 다 가져간 후에 뭐 김씨를 뭐 죽였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문제는 이 금고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돈을 노린 거였다면 이 김씨를 먼저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고 있었던 이 김씨는요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요 금고의 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여자 3명만 딱 살해한 채로 현장을 떠난 거예요. 이 3명의 지갑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 돈도 그대로 지갑도 그대로 정말 이 3사람만 죽인 후에 달아났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찰은요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습니다. 실제 이 김씨는요 당시에 한 남성으로부터 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스토킹 정도가 정말 심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렇게 당신이 계속 나 피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나 당신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적힌 편지와 함께 커터칼 조각이 같이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가게로 편지로 온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유독 이 김씨의 시신 훼손 정도가 되게 심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한 살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버킬, 그러니까 이 오버킬이라고 하면 과도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거를 오버킬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버킬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결코 가벼운 수준도 아니었어요. 이 김씨한테 2발, 그리고 이제 정양, 최양 한 발, 그리고 금고에 1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에 의한 범죄인가 아니면 돈을 노린 범죄인가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당시 금고 안에는요, 주말 매상금 약 5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달리 일본의 다른 한 매체에서는요, 이 김씨가 이 금고를 잠그는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여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매체에서는 잠그는 방법만 알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발견 당시에 이 금고는 잠긴 상태였는데 이 범인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금고 열쇠가 꽂힌 채였대요. 꽂혀 있었대요, 열쇠가. 이 금고는요, 다이얼 그리고 열쇠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다이얼 번호는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열쇠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다이얼과 열쇠를 모두 맞게 해야지 풀리는데 열쇠는 꽂혀 있었고 다이얼은 안 풀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돈을 노렸는데 다이얼이 안 풀리니까 어떡하지, 뭐야,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된 이 범인이 이 세 사람을 쏘고 급한 마음에 달아난 거 아닌가. 비밀번호를 김씨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니까 그냥 다 죽였던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거기에다가 1층 슈퍼에서 2층 사무실로 가려면 외부 계단, 이 계단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직원들은요, 돈을 정산할 때마다 이 계산대 속에 그 돈통 있잖아요. 딱 누르면 탁 열리면서 돈통. 그 돈통을 그 채로 가지고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었어야 됐대요. 돈통 채로 들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 사무실로. 매일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 매출의 이 돈통, 그러니까 이 돈통의 이동이 외부에서도 쉽게 목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꼭 이 시간만 되면은 꼭 저 직원들은 돈통을 들고 저기로 올라가더라, 저기에 뭐 돈을 모아두는 데가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맨날 돈통 들고 저기 위로 올라가, 저기에 뭐 돈 모으는 데가 있나?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침입을 했는데 웬걸 열쇠로 안 열려. 열쇠를 캤는데 다이얼을 누르래. 아씨, 다이얼 번호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3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혹은 김씨 혼자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너무 놀래서 쏘고 도망을 간 게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좀 뭔가 애매하죠? 정확하게 뭐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스토킹, 원한에 의한 범죄인 걸까요? 이 김씨가 금고를 여는 방법, 닫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범인은 돈을 노린 게 아니다. 스토킹에 의한 범죄이다. 아니다. 이 김씨는 금고를 닫는 방법만 알고 있었지 여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돈을 노린 범죄가 맞다. 이게 두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이 범인이 남긴 단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이 최양과 정양에게서 떼어낸 접착 테이프에서 이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요, 수상한 발자국 10여 점이 발견되기까지 했어요. 엄청 싸돌아다닌 거예요. 특히 이 발자국의 부착물에서 미세한 철분과 이끼, 점토가 나왔다고 해요. 이끼와 철분과 점토. 아무래도 이를 봤을 때 이 범인은 철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범행에서 사용된 이 총기는요, 필리핀제 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필리핀제의 총이 성능이 매우 안 좋대요. 이게 딱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대요. 그런데도 이 범인은요, 정확히 이 피해자들을 다 명중을 시켰습니다. 즉, 이 범인은 총기에 익숙한 사람, 총을 잘 다루는 사람.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끈질긴 수사에도 불구하고요, 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2017년 7월 30일, 지금은 이제 주차장이 된 오마치조의 옛 슈퍼마켓 터로 정장 차림의 경찰 2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바로 하치오지 경찰서 수사 1팀 직원들이었어요. 경찰들. 이 수사 경찰팀은요, 희생자를 향해서 요 아래 꽃을 이제 올리면서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늦더라도 꼭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20년이 넘은 사건, 2017년 돼가지고 이 경찰들이 와갖고 꼭 잡겠다고 다짐하고 간 거예요.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요, 2017년까지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 병력만 약 19만 명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약 20명의 경찰들이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범인에게 걸린 현상금만 약 6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치오지 사건은요, 긴 수사 기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는 올랐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 현지 매체는요, 자위대 출신의 남성이 이번 사건의 진범일지도 모른다 라고 보도하면서 당시의 일본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 드디어 이 사건 풀리는 건가? 이러면서. 여기서 일본 자위대, 일본 군대입니다. 한일 월드컵 열풍이 한창이었던 2002년에는요, 일본의 이 산케이 신문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은행 강도 전과가 있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1997년 총기를 이용해서 은행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70대 남자가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의자는 막 몇 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이제 조사한 결과 이 두 사람 모두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범인에 대한 검거의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경찰이 이때 이제 2015년 2월경에 과거에 이제 지문 기록을 막 뒤지다가 이때 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거의 비슷한 지문을 지닌 남성 강 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강 씨라는 사람이랑 이 사건의 범인 지문이 굉장히 비슷하네. 경찰에 따르면 다른 두 사람의 지문이 흡사하게 일치할 확률 1억 분의 1이라고 하는데 1억 분의 1. 그럼 범인 잡은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이 1억 분의 1로 비슷한 거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요, 이 강씨, 이 경찰들이 이제 뭐 지문이 비슷하다라는 걸 딱 알았을 때, 딱 발견했을 때, 그때는 이미 강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2015년도에 이 사실을 알고 이 강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씨는 이미
10년 전인 2005년경에 병사로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야. 참, 경찰 입장에서는 드디어 범인 잡았다. 미제 사건 풀리겠다. 이 범인 강씨네. 잡았다. 라고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죽었대. 유력한 용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허망한 순간이었겠죠. 맥 빠진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또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1억 분의 1 확률로 사건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지문과 일치했던 강씨. 그렇다면 이 강씨가 진범이었던 걸까요? 만약 진범이 맞다면 이 강씨는 사망하는 그 순간, 병사로 사망하는 그 순간, 마지막 하루를 살았던 그 순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일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죠. 범인이,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해버렸으니까.